지난 시간에 건국대학교 서울 합격 점수 그리고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실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와 영상 디자인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입시를 치르기 이전에 작년 5월에 예술대 학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 기초 디자인은 우리 이렇게 볼 거야.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하신 건데요. 그게 사실은 거기에 언급된 내용들이 작년 건국대학교 입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 후에는 각 과마다 올해 준비해야 될 내용들, 올해 어떤 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면은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의 포괄적인 어떤 범위에 대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다. 여기에는 평면적 표현과 다양한 색조 표현. 그러니까 평면적 표현이라는 게 사실 재료를 평면적으로 그냥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소재를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탑뷰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되게 단순화된 어떤 시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제한 조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는 이 지금 언급한 내용이 반영이 그대로 됐죠. 다양한 색조 표현 같은 경우는 건국대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기초 디자인 학교들도 요즘에 많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소재에 대한 색상과 형태와 질감에 대한 변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리는 걸 연습을 했었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색조에 대한 선택을 본인이 하게끔 하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오히려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든 만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채에 대한 능력,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 색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보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실제 그런 색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죠.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릴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보색 관계에 대한 색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표현하게끔 하는 문제들도 나왔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제일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실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건대는 다른 학교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건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 정시에서도 실제 조건들이 되게 꼼꼼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짜더라도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그 주제 조건과 소재와 그리고 주제어와 얼마큼 꼼꼼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문제를 저희도 내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내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림들 잠깐 볼게요. 물론 여기에는 커디, 오늘 얘기하는 영상도 있지만 다음에 얘기해야 될 리빙, 의상, 다양한 산디과 유형의 그림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학장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실제 작년 그림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면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디과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평면적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소재를 어느 정도 입지적인 어떤 형태들과 양감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지만 평면으로 접어서 표현을 하게끔 하는 조건을 준 거였거든요. 커디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다양한 색조에 대한 표현 같은 경우는 리빙 디자인과에서 저거 형태처럼 색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문제를 낸 거죠. 그리고 다양한 조건 같은 경우는 산디과에서 되게 꼼꼼하게 문제를 준 겁니다. 조건들.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은 연필로만 표현을 해야 되고, 이 도형들은 바닥에 놓여져 있는 연출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굉장히 꼼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올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올해 실기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인터뷰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내용들 뻔히 알고 있어. 이거 그렇게 중요해? 우리도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힌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커디카 교수님 인터뷰를 먼저 한번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는 그겁니다. 암기화된 그림들은 일단은 좀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마지막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표현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나왔었던 평면적 표현이라는 게 소재를 평면적으로 접어서 연출을 하시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작년 주제와 적합한 표현 기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교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면으로 접었기 때문에 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평면 구성에 알맞는 재료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교수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포스터 물감 제한을 둘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건대 기초 디자인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표현에 대한 형식, 연출에 대한 형식만 평면으로 제한을 둔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포스터 물감으로 재료 대안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자, 그린섬에서는 기초 디자인 건국대학교 유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양한 전공별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학기 초부터. 그래서 평면 디자인,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더 배틀 시험 주제들도 있었고, 학기 중에 거의 뭐 더 배틀 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 전공을 준비했던 친구들을 위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다뤄왔었어요. 뭐 선생님들의 연구작도 당연히 이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초 디자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대 커디과 유형, 건대 영상 디자인과 유형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 겁니다. 기억에 남는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평면 디자인을 하게끔 하는 문제, 작년에 어떤 커디과의 문제와 흡사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 평면에 대한 형태를 학생들로 하여금 색을 학생들이 정하게끔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칸들을 학생이 어느 면적에 어떤 색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 디자인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연습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어떤 우수작들을 쭉 살펴보면은 색상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다채롭게 잘 표현이 된 그림들도 있고요. 이 패턴 디자인을 진짜 그야말로 하나의 이 패턴 디자인 자체가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텍스타일 디자인과에서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어떤 색상과 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형태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조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되게 좋은 예시의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디자인과 사실 작년에 영상영화과죠. 영상영화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작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 뽑힌 그림들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학부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서 기초 디자인 하시오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하되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을 통해서 변주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과감한 연출, 공간과 사물의 다양한 변주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외워서 그린 공간 구성과 표현은 금물이다. 외워서 그린 공간이라는 건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주제, 부주제가 있다라는 거. 주제 위치와 부주제의 위치가 외워서 그린 듯한 너무 똑같이.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패턴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소재와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 나름대로의 정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영상 디자인과는 작년에 하나의 매개체를 더 준 거죠. 연출에 대한 매개체, 광각렌즈입니다. 근데 그 광각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에서의 구성을 주제와 부주제의 공간을 더 확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왜곡된 형태와 공간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광각렌즈를 통해서 본 모습이 아닌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되게 정돈되어 있는 잘 그린 공간 구성의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재작년에 나왔었던 뭐 볼펜, 이 영상 디자인, 영상 영화과의 기초 디자인 첫 해의 볼펜을 분해해서 표현하라는 문제도 조금은 더 과감한 어떤 투시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물 자체의 투시감도 얘기할 수 있고, 사물과 공간에 대한 투시감도, 소실점과 공간에 대한 투시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금 더 과감한 문제들을 사실은 기대를 했었고, 그림들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제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더 과감성을 띌 수 있는 문제를 낼 가능성도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섬에서 준비했던 주제들은 되게 다채롭습니다. 아, 이게 나올 수 있어? 이거 기초 디자인 주제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많이 다뤘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틈이라는 주제입니다. 스티로폼과 빨간색, 파란색 이쑤시개를 주고, 플라스틱 이쑤시개를 주고, 틈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을 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스케일감이 큰 어떤 절벽 사이의 공간의 틈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있고요. 물체 사이에 되게 어찌 보면은 빛이 새어나오는 되게 좁은 공간 속에서 빛에 의해서, 그리고 그림자에 의해서 표현한 그림의 틈에 대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어찌 보면은 이런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어떤 연출거리를 보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주제 같은 경우는 희망.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죠. 사실 제일 힘든 건 우리 고3 학생들일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림도 그리고 수능도 받고 앞으로 40일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제시어를 우리 학생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영상 디자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스토리라인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소재는 투명 유리관과 리본과 야광볼을 가지고 희망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되게 과감한 톤에 대한 연출, 대비를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색상에 대한 과감성 있는 대비감을 표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본을 가지고도 되게 경직되어 있고 되게 딱딱한 직선적인 형태를 이용해서는 희망의 반대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리본 자체가 이렇게 쫙 아름다운 곡선을 통해서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표현을 하는 걸로도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림들이 되게 많이 우수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요소를 얼마큼 조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영상 디자인과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극대비적인 어떤 비대칭 조형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때에 따라서,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는 영상 디자인, 영상 영화과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표현을 하기 위한 조건을 준 그림도 기억에 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들처럼, 그러니까 관광 렌즈를 이용해서 사물을 바라보게끔 조건을 준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를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뭐 카메라에 효과를 주지 않아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 이외의 나머지 면적들이 약간 뿌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라이브 포커스라는 어떤 효과를 눌러야지 그게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주제부 쪽 이외의 나머지, 그게 저 멀리 있는 원경이 될 수도 있고 주제부 앞에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부분에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카메라 어떤 촬영 기법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영상 영화과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연출들이 달라져야 되는 게 영상 영화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봤던 유형들 이외에 사실 이번 정시를 준비하면서는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되게 베이직한 주제들만 다루다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정시를 준비하는 모의 실기고사를 보는 그 주제들은 오히려 굉장히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한
더 드라마틱한 영상영화과 유형의 문제들, 뭐 음악을 들려주고 그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유형들을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면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 뭐 쉽게 할 수 있죠. 이쯤이야 가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와 영상디자인, 영상영화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론 주제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주제 조건을 꼼꼼하게 줄 것이다라는 부분은 공통점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커디는 분명한 평면성애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평면적인 사물과 표현을 요구를 하는지 과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은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평면 구성에 알맞는 재료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습해야 되고요. 영상영화과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어떤 촬영에 대한,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매개체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좀 더 평범한 소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다각도로 드라마틱하게 명암을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뷰를 통해서도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림자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건국대학교 커디과 영상영화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디자인과, 리빙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실기에 대한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